허승규의 청년생각.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할 점 알아봤습니다. 획일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이전에 자차 없이도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공공교통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이 말씀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 시간 관계상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내용을 연이어 준비했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획일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넘어 대안적인 공공교통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교통이란 관점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공공교통 주제를 준비를 하셨는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정도 혜택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거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네,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령 기준 조정, 보편적인 안전 기준 강화, 자진 반납 면허 혜택 대폭 강화, 가장 근본적으로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정부에선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책으로 페달 오조작 보조 장치 장려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예. 국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줘서 장치 보급을 장려하는 방안인데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것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자동차를 정지 또는 소행시킨 장치인데요. 예.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량에 급가속 억제 장치를 장착할 경우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령자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서 신차보다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 이동권도 보장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거나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일본에서는 차량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또 준다고 하고 좋은 정책은 뭐 일본 정책이라도 따라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좋은 정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네. 내키면 좋은 건데. 예. 근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긴 해요. 그 경북과 비슷한 고령자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차량에 차선 이탈 및 전방 추돌 경고 등을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 5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이게 50만 원 비용을? 네, 그래서 지원한다. 이처럼 안전장치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차량 연식이 높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말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고령자가 운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에 제한을 두는 한정면허 제도를 통해 예. 최대한 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미국, 호주,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정 면허라는 걸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운전면허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시간, 장소에 제한을 둔다. 그게 바로 이제 한정 면허 제도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네, 독일, 스위스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신체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한 뒤 시력이 좋지 않을 경우 야간 운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운전 지역을 제한하거나 주행 속도를 최고 제한 속도보다 낮게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 병원, 집 시장 등 한정된 노선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예. 심야 운전을 제한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스위스는 정부가 교통안전 분야 전담 의료진을 지정해서 고령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운전 능력과 관련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네, 스위스 사례입니다. 예. 그 만 65세가 되면 고작 10만 원 남짓 혜택을 주면서 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하는 대한민국과
교통안전 분야 전담 의료진에게 언제든지 나의 운전 능력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스위스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후자 스위스 길을 가야죠. 그렇죠. 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접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10만 원. 네, 10만 원 주고 반납해라. 네, 없어졌으면 가 아니라 10만 원 좀 아닌가. 좀 상담을 해서 최대한 그래도 이동권도 보장하면서 안전을 살피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 특히 일찍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던 일본의 한정면허 정책이 인상 깊습니다.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서포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가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서포트카 들어보셨습니까? 스포츠카 말고 서포트카. 서포트가 뭐 이렇게 지원하다, 네, 도와주다, 그렇죠. 그잖아. 서포트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 그 서포트카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탑재된 서포트카와 브레이크 기능과 함께 엑셀을 밟아 실수로 급발진하지 않도록 억제 장치까지 탑재한 서포트카 S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에서는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니어카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시니어카라는 게 있어요? 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핸들형 전동 휠체어라고 예.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카트 같이 생긴 그 도로변에 어르신들이 예, 네, 많이 봤어요.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니어카는 보행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이 차는 운전을 해도 보행자로 취급받는 네, 거군요. 그래서 보도를 통행하고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요. 예.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합니다. 최고 속도가 한 시속 6km 정도 되고 예. 뭐 가족용 콘센트에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뭐 1회 충전으로 2-30km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가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이 대안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고령자가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비 일정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동수단이 없는 고령자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회 참여를 유도하면 뭐 근력 저하나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러면 건강보험 부담도 낮춰요. 예.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의 정책을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네. 많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허승규 대표가 아주 이거 일본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고령자 맞춤형의 대안적인 이동 수단이다. 이 서포트카 그리고 또 시니어카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걸 도입을 통해서 고령자들의 이동권도 보장하자, 안전사고 위험도 예방하자 이런 정책, 이런 설명이었고. 이렇게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정책 담당자들 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일괄 10만 원 지급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즘 65세는 한창 활동할 그런 나이인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하면 이 10만 원 정도 혜택 주는 거 이거는 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고 우리 허승규 대표도 지적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이 얘기하면 다들 분노하세요. 막 열받으세요. 그래서 네. 지금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6월 말 기준 19.48%예요. 그러니까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초고령 사회 문턱이 왔고 예.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니까 경북 북부 지역은 더 높겠죠. 농촌 지역 훨씬 비율이 높고요. 계산해 보면 2035년쯤엔 30% 그리고 2050년 전후로 40% 돌파하리라 예상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 고령자 기준을 좀 70세로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또 모는 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몇 해 전 이 고령 운전자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적극적인 고령 운전자 교통 정책을 도입했는데 대한민국은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이후 운전면허 반납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결합돼서 안전과 이동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둘 다 지킬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예.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대중교통이라는 표현과 공공교통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공공교통 관점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허 대표님이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공공교통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네, 자주 쓰고 있습니다. 뭐 생각 없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비슷한 개념이니까 예,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좀 확실히 그 차이점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대중교통과 공공교통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대중교통에서 대중은 다수 군중을 말합니다. 예. 대중교통은 교통 서비스의 대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통과 대비한 집단적 수송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뭐 네, 실어 나른다는 지하철. 수송은 예. 공급자 관점의 표현이에요. 아, 즉 개별이냐 집단이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 공공성하고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반면에 공공교통은 교통 서비스의 내용, 특성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누구나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될 권리가 바로 이동권입니다. 예. 그래서 공급자 관점의 수송이란 표현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이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공급자 관점으로 보면 대중교통,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동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동이라 쓰는 이거는 이제 공공교통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시민들의 이동권이랑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제 공공교통이란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은 예. 공공교통 개념 안에 이른바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교통이 더 큰 개념이네요. 네,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대중교통이 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은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 네. 일본에서 적극 보급하는 서포트카나 시니어카는 대중교통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죠. 혼자 타니까. 예, 예. 하지만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한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보다 공공교통이 실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예. 이제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고령자 이동권 문제도 더 많은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 배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중교통이란 말은 공급자 중심의 집단적 수송을 뜻하니까 공공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 네. 이용자 관점에서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바로 공공교통이라는 말을 쓴다. 예. 자,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대중교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러한 공공교통 관점에서 고령 운전자 이동권 문제를 살펴본다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